딱 두 가지입니다. 네.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AI 반도체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모든 것이 유가에 의해서 거의 좌지우지된다고 볼 수 있어요. 고점이 추석 이전에 93불인가 2불까지 갔을 거예요. 그거를 넘지 않는 한 견딜만 하다. 시장에 나는 임팩트는 이제는 그 피크 아웃 될 것이다. 주시장은 이미 바닥을 쳤는가?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는 거의 바닥에 왔다. 코스피는 한 5%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의미 있게 반등을 안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도 7, 8%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 변곡점은 11월 중순입니다. 가자에 들어가서 지상전 확대되는 그 결과물 초기도 2주 내에 아마 확인이 될 것이고요. 시진핑하고 만나는 거. 엔비디아 실적이 11월 21일이거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뭐 긴 시간 지금 뵙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운용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일단 듣고 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들어볼 텐데 최근 시장에 악재가 굉장히 많이 있는 네. 건 뭐 분명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심리가 너무나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네. 악재가 물론 큰 악재지만 좀 더 크게 보인다? 네. 뭐 이렇게도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네. 시장을 가름짓는 거는 여러 가지 빅 노이즈가 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 다음에 AI 반도체는 성과를 낼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AI 반도체하고 유가의 레벨입니다. 전쟁이건 뭐 저기 CPI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이 유가에 의해서 거의 좌지우지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네. 근데 전쟁은 28 또는 이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8이건 이하건 전쟁은 이란이 완벽하게 개입되는 그 가능성을 제해해 놓은 상태에서 그게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만은 그걸 제해해 놓은 상태에서는 이전 고점이 추석 이전에 93불인가 2불까지 갔을 거예요. 그거를 넘지 않는 한 견딜만 하다. 유가는 그러면 기준이 네. 93달러를 92~3불. 네. 넘지 않으면 네네. 견딜만 하다. 네, 어떤 노이즈라도 사람이 누가 많이 돌아가시건 매우 안타까운 거지만 안타까운 별거로 시장에 나는 임팩트는 이제는 그 피크 아웃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첫 번째, 미국의 경제가 그만큼 스트롱하다는 게 여러 지표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네.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사실은 증권사에서 잘 정리한 게 있어요. 지난 1970년부터 지금까지 유가는 전 세계 명목 GDP 대비했을 때 유가죠. 원유의 소비를 금액으로 따지면 말이죠. 비율이 보통 3.12%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92불 정도라는 것이 내년도 기준으로 내년에 예상되는 명목 GDP 대비했을 때 91.5불 정도가 되면은 그것이 3.12%입니다. 과거 평균 정도의 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 평균 정도니까 경제가 견딜 수 있다는 거죠. 해외 미국 GDP가 엄청나게 컨트랙션이 되지 않은 한 평균 3.2% 92불이면 견딜만 한 거예요. 지금 얼마냐? 80불 정도면은 2.73%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죠? 80불 이하면은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재정 이슈가 돼서 그걸 방어하려고 감산을 계속할 것이고 반대로 90불 넘어서 92, 3불 되면은 평균 GDP의 비율 3.15% 넘기 때문에 부메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적으로는 그게 버틀렉이 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1970년대처럼 엄청나게 그 중동 사태가 일파만파 됐을 때는 뭐 전 세계가 망가질 때니까 GDP 대비 5% 6%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니까 그 아주 예외적인 게 이란과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다이렉트로 붙는 거죠. 그걸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다 노이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2주 정도 가자에서 나가시라라는 마지막 통첩을 네. 했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에이시아 퍼시픽 미팅도 11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11월 상반기 전에 이런 노이즈는 그 임팩트는 피크 아웃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까지 보는 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미 국채 수익률도 아닙니다. 국채 수익률도 이미 5.23% 지금 그 기준금리 5.2, 5.5까지만 안 가면은 그 임팩트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국채 수익률도 수급에 따른 변동에서 5% 가냐 안 가냐 이건 의미가 없고 순수하게 유가만 좌우되는 거고 92달러면은 견딜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만약에 네네. 90불 넘어가면은 과거에 한 93불, 4불 되면 리스크가 커지겠죠. 네.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좋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주식적으로는. 주식이.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보면은 지금은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저점을 노릴 것이냐 보면은 그런 판단의 기준이 하나 쓰게 되겠죠.
본부장님 지금 뭐 WTI 기준으로는 한 85달러 정도고 네네. 두바이유 브렌트유가 거의 지금 90달러 목전에 와 있거든요. 네네. 92, 93이라고 하면 사실상은 그렇게 지금 얼마 안 남아 WTI 기준으로. 있는 WTI 네, 지금 기준으로 85불이니까 여기서 10% 이내, 7, 8% 전고점까지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란이 직접 붙지만 않으면. 그러면 이제 견디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 성장률이 올해 2.몇 프로 되냐, 1.몇 프로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글로벌이 그 정도 성장하는 거니까 그 정도고 중국이 아마 펌프 부양치가 세게 안 하더라도 올해보다 올해 4.8% 5%에서 확 내려간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아마도 명목 GDP가 약간 성장하는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유가가 이 정도면은 90불 이내면은 시간이 약이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임팩트는 이미 지나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요지 첫 번째입니다. 유가를 봐야 된다. 네네. 이제는 국채보다는 네. 유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WTI 기준으로 92, 3달러를 네. 넘어서지만 않으면 네. 충분히 견딜 만한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뭐 셧다운이고 첫 번째. 뭐고 저기 뭐 국채 수익이고 다 보세요. 추석 이전에 9월 23, 4, 5 때 그때 피크였거든요. 아무리 나쁜 데이터가 나와도 경제는 견고해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소비가 갑자기 컨트랙션 되는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정도가 돼야지 그럼 금리 인하로 연결되는데 그 시나리오는 올해 넘어가서 이슈니까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이 이슈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유가. 예.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고만 보는데 네. 주식시장은 이미 바닥을 쳤는가 아니면 또 바닥을 쳤더라도 올라간다면 어느 섹터가 올라가고 어느 섹터는 아직은 아닌가 보는 거죠. 중요하죠. 네, 결론적으로는 AI, 미국은 AI죠. 빅텍 또는 M7이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버티지 못하면 그걸 믿지 못하면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나든지 그런 주식을 못 믿으면 그럼 한국 기준으로 코스피는 한 5% 더 빠질 수 있습니다. 5%, 10%, 5% 정도, 5% 더 빠질 수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5% 반도체가 못 믿어서 빠지면은 아마 코스닥은 여기서도 7, 8%더 빠질 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빅테크하고 실적 나온 거 있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나오고 뭐 아마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사실은 실적은 괜찮았어요. 실적에 대한 평가는 뭐 광고가 어떻고 그래서 주가는 차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만은 걔네들이 AI에 대한 진심과 캐펙스 투자에 대한 커미트먼트는 약화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반도체 주식도 괜찮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주식 빅7이 있기 때문에 장은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는 거의 바닥에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바닥에 잡더라도 코스닥에 일반적으로 보는 우리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낙폭 과대, 2차 전지라든지 뭐 기타 등등은 이번에 올라오더라도 지속성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네. 이거 보시면은 이 코스피하고 코스피가 지금 0.8배 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바닥이에요. 근데 아까 유가가 이것도 제가 뭐라 그랬죠? 90불 안 된다는 가정이거든요. 그걸 넘어가면 한 차례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0.8이 아니고 0.76이 된다고 뭐라 그럴 거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실까요? 잘한 겁니다. 과거 평균이 10배인데 지금 9.5배입니다. PER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과거 평균 정도로 회귀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지만 업사이드는 별로 없어요. 평균 상승 여력이. 그런데 뭐죠? 코스닥은 과거 평균 14.5배 기준으로 하면요. 지금 더 빠질 놈이 이렇게 있어요. 네. PBR로 하면은 PBR은 조금 더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네. PBR 하면 지금이 0.8이에요. 근데 과거 평균이 0.97이니까 PBR 하면 엄청난 업사이드인데 아마 어닝에 대한 이익에 대한 이 퀄리티를 아직 못 믿으면은 이걸 디스카운트 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코스피의 상승률과 코스닥의 상승률 중간 정도인 한 10% 남짓의 업사이드가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레벨에서 좀 빠지더라도 마음 붙잡으면은 반도체가 버텨지면 2,500까지는 연말 이전에 한번 타겟해 볼 수 있다. 예, 유가가 90불 이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은 여전히 코스닥은 PBR, PR 했을 때 부담스러운 여정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의미 있게 반등을 안 하면은 그렇게 될지 안 할지는 확실치 않은데 그러면 여기서도 7, 8%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 해가지고 종목을 줄여야 되고요. 반도체 중심이나 아주 개별 성장주, 개별 성장주는 사업하던 거에서 다른 사업을 해서 신사업을 확실히 하는 굉장히 애널리스트들이나 펀드매니저 찾기 어려운 그런 몇 가지 종목 말고는 근데 그것도 사실 AI 관련되는 의료기기 쪽이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은 심하지만 네. 그래서 결국은 코스피는 5% 이내의 다운사이드 아니면 이미 바닥일 수도 있고 코스닥은 5에서 10% 정도의 다운사이드 여전히 있고 유가가 90불 이내면
되면은 바닥일 것 같고 만약에 90불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변곡점은 11월 중순입니다. 아까 말한 그 가자에 들어와서 지상전 확대되는 그 결과물 초기도 2주 내에 아마 확인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퍼시픽 미팅해가지고 시진핑하고 샌프란시스코 만날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되면 또 실망하겠습니다만은 뭔가 모색을 하느냐 이런 것도 11월 중순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금 마지막인데 AI를 뭐를 믿냐 이거죠. AI에 여태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했고 애마존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를 듣고 싶잖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11월 21일이거든요. 11월 21일인데 11월 21일 재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애널리스트들이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게 또 11월 14일이에요. 11월 14일 날 아시아 퍼시픽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기 일주일 전 그다음에 지금 가자 이 전쟁에 대한 초반의 것이 모든 게 결정이 11월 중순에 나고요. 미국의 셧다운 관련돼가 이번에 했던 마이클 존슨이 네. 존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지원해주는 그 패키지 1,100억 불 중에서 이스라엘 지원해주는 것만 따로 해가지고 이것만 하고 우크라이나는 지원 못하겠다 이렇게 갈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11월 중순 경우에는 셧다운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셧다운, 아시아 퍼시픽, 엔비디아의 실적 업데이트 모든 것이 11월 14일, 15일 전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있는 가장 큰 이슈라고 보여지는 내일 모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디테일성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11월 2일 날 발표되는 애플의 실적은 과거보다 파워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숨 좀 쉬시고, 네. 아주 주장을, 근거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제가 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사실, 여름에, 그러니까 M7이라고 우리가 네네, 부르기 그렇죠. 시작한 이 매그니피센트라는 명칭을 얻을 만한 종목들이 된 건 네네. 시장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준 이 AI, 빅테크 네. 기업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헤드라인적으로 볼 때는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정말 성장성이 지속되는 거 맞아? 네. 하는 부분들을 좀 콕콕 집어내면서 네, 네. 주가는 예전만 못하죠. 못하다는 말이죠. 물론 많이 올라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과거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센티가 많이 좀 달라졌다. 심리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게 맞아요. 네. 실적이 부합을 거의 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마존 다 했는데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만 버텼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넘버를 보여줬기 때문에 버틴 거고 나머지는 핑계를 광고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뭔가 가이던스가 약간 헤매진다 그러니까 그게 고급 영향인가 유가 영향인가 이걸 생각을 하더니까 밸류에이션을 multiple에서 더 후려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보면은 그런 걸 감안해서 고점 대비 15% 10%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크게 많이 부담되는 게 아니고요. 고유가하고 CPI 넘버가 높은 것들이 모든 업체들한테 영향을 주죠. 그런데 누가 그러면 금리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비용적으로 문제가 안 돼서 무슨 문제냐면 애마존이나 메타도 실적이 그나마 버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마존이나 메타도 비용 축소를 올해 초부터 사람들을 많이 해고되고 선제적으로 하고 비용 축소를 한 효과가 있어서 애마존하고 메타가 실적이 괜찮았던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사람들이 on seconds, 이거 봐라. 그러면 고유가하고 CPI가 이렇게 인플레이션들도 얘네들은 버틴다는 거 아니야? 그럼 AI 투자는 계속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좀만 시간을 두면 결국은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까지가 주가가 멀티플이 18배, 20배가 아니고 좀 얼마까지 내려가야 돼? 이걸 좀 가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이 투자는 전혀 줄인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럼 투자에 관련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관련된 중소장비업체 중에서 셀렉티브하게는 실적은 큰 이슈가 없는 거예요.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렇게 일부 중소 종목이 주가가 미리 선반영 많이 했느냐 아니면 조금 좀 덜 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 가늠하는 시간이 실적 나오고 이렇게 어저스트되는 피리어드가 어쨌든 간에 이번 10월 마지막 11월 중순까지의 어저스트가 다 될 거라 보는 거죠. 유가만 94불 5불 안 되면은 아마 빅테크에 대한 기대 심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심하게 빠진 거 아니야 생각 곧 드실 거예요. 근데 정점은 엔비디아가 말을 해줘야 되죠. 근데 엔비디아를 무조건 믿는 건 아니고요. 엔비디아 실적은 누구에 좌우되죠? 엔비디아의 커스터머가 누구냐 이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25%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메타.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에 다 얘기했잖아요. 수요가 괜찮고 계속 액티비티가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엔비디아의 오더 플로우가 나쁠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러면 그거를 설계하고 하는데 생산해 주는 건 누구죠? 두 개죠. TSMC하고 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얘기하겠죠. 근데 벌써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얘기했으니까 반도체 HBM은 됐고 TSMC가 만들어진 TSMC가 생산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는 건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문제 없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왜 빠졌냐 이렇게 될 텐데 엔비디아 빠진 거는 생산이 안 돼서 수요의 플로우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미국의 정부가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는 바람에 저급 GPU 반도체도 투자를 판매를 못하게 인텔하고 AMD 다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 센티먼트가 잦아드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거라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11월 22일 날 실적이 아니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역시 엔비디아가 우리 중국 제재에 대한 흐름이 중국이 제재됐지만은 중국이 22% 차지하지만 다른 지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때부터 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한 매수는 조금 더 실적 발표 이전이나 전에 한 30-40%, 그래서 실적 발견하고 나서 70% 이렇게 놓을 필요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나는 다른 빅세븐이 확인된 거는 아마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본부장님 강조해 주신 게 유가. 네. 유가 레벨 봐야 된다. 92, 93달러 네네. WTI 기준으로 지금 봐야 된다. 그다음에 11월 중하순경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 네.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빅테크 하나 더 질문드리면 네. 그 올라가던 때 실적도 잘 나오지만 사실 그거 당장의 실적보다도 기대감이 굉장히 앞으로의 실적이 그렇죠.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았을 때와 지금의 또 차이라면 언제까지 금리가 올라갈 거야? 네네. 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게 오래 지속될 거야? 그렇죠. 라는 게 훨씬 더 방점을 찍고 관심이 많고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금리가 이렇게까지 높게 오랫동안 지속된다? 생각보다 더 뭐 몇 분기나 더 오랫동안? 그렇다면 빅테크한테는 부담일 수밖에 부담이죠. 없는데. 그게 멀티플의 상한을 이전보다 낮출 겁니다. 네. 목표 주가는 낮춰져야 될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도 장비 업체도 모든 업체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이게 얼마나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갈 것이냐는 것을 비관적으로 약간 낙관적으로 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티플 조정으로 어저스 다운이 될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바닥은 이미 11월 말 가기 전에 바닥을 이미 쳤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하고 각도 측면에서는 아까 그런 컨선, 이게 금리가 아주 오래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다시 앞당겨지지 않는 한 목표 주가는 낮춰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코스픽은 코스닥이건 아까 내스닥이건 모든 것이 목표로 하는 애널리스트나 한 것보다도 아마 5에서 10%는 최소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목표 주가 낮아진 거하고 바텀이 친 거하고 이게 수렴되는 시간이 상반기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난리 나서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9만 원 되느냐, 하이닉스가 17만 원 되느냐, 이 차이 지금 목표 주가가 거기까지 안 가는데 차이는 뭐냐면은 나쁜 거는 아까 금리라든지 OECD 선행지 지표 이런 여러 가지 PMI가 낮다는 거를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건 목표 주가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바닥은 재고로 떨었고 HBM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닥은 미리 친다 이거죠. 그러면 그 괴리를 좁혀주는 이 속도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낮춰주는 이 흐름에 대해서 너무 놀라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목표 주가는 낮추되 바닥은 일치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낮춰질 수 있고. 그 고금리 때문에, 고유가 때문에. 네. 하지만 바닥은 좀 일찍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생각보다. 고유가하고 CPI 넘버도 어쨌든 내년도 한 봄 정도 되면은 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지금 6개월 남았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아마 많이 수렴이 됐을 거라 보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고 올해 가기 전에 바텀 아웃 또는 11월 달 넘어가기 전에 바텀 아웃 될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죠.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연말을 좀 그래도 앞두고 2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네. 올해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에서 좀 남아있는 게 필요합니까? 빅테크하고 뭐 반도체 다 좋은데요.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1월 중순 실적 발표되고 하기 전까지 나눠 사야 되는데 아까 지금 엔비디아 얘기했지만 현금 30-40% 유지하고 사고 싶은 거에 30-40%만 11월 중순까지 사십시오. 네. 그리고 11월 중순 이후에 뭔가 모멘텀이 확실히 붙으면 더 사시는 거고 아니면 그냥 반 정도만 갖고 올해를 넘기십시오. 종목은 원래 생각하신 게 10종목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반으로 줄이시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목표 주가도 무조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에 최소한 10에서 20% 까고 컷하고 그리고 접근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리즈너블하게 코스피 목표는 아까 2,500 정도를 목표로
일단 연말이나 연초까지 보러 오고 잘못하면 한 2,450에서 끝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고요. 코스닥의 여러 테마라든지 여러 우리가 너무 낙폭과대한 거 올라갈 때 하는 건 낙폭과 올라올 때는 컷하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말고나 IT 말고는 지속적일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